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요? 3부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. 나 너 정말 좋아해. 우리 결혼하자. 지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거보다 좋은 방 없어. 계약할 거예요, 말 거예요? 네, 반갑습니다.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수많은 선택들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될까? 이 사람을 뽑아도 되는 건가? 아, 이 집 진짜 계약해도 되나? 이러한 선택의 상황들의 특징은 이제 한 번 결정을 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를 보기가 어렵다. 한 번에 하나씩만 볼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러한 다양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조금 더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오늘 수학 배워서 어디다 써요? 주제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.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?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 수학적으로 연구한 이론이 있습니다. 바로 최적 정지 이론이고요. 최적 정지 이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유용하게 쓰입니다. 일단 전체 기회가 정해져 있어요. 총 n번으로 기회가 정해져 있고, 이 기회가 한 번에 여러 개가 오지 않습니다. 한 번에 하나씩만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기회를 마주한 즉시 바로 선택해야 됩니다. 다른 데 보고 결정할게, 이런 게 안 된다는 뜻이죠. 그리고 한 번 떠나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. 그리고 일단 선택을 하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. 결혼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. 어떻게 해야 이럴 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?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본 결과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37%, 전체 기회 중에 37%는 아무리 좋더라도 그냥 떠나보내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까지 봤던 기회보다 좋은 게 있으면은 바로 붙잡는 게 좋다.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면, 일단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첫 번째 전략은 그냥 무조건 첫 번째로 고르는 거죠. 이 경우에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. 이제 확률적으로 계산하기가 제일 쉽겠죠.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바로 고르긴 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간해보고, 그 다음에 또 봤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고른다.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.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 일단 시작하고 K번째까지는 좀 간해보고,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고른다. 이런 전략이 있겠죠. 각각의 확률을 좀 생각해보면 전략 첫 번째는 당연히 n분의 1이겠죠. 이제 n개 중에서 제일 좋을 확률이니까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부터는 조금 복잡해집니다. 일단 제일 좋은 게 i번째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n분의 1에다가 그 i 빼기 1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. 이제 그 다음에 i번째가 몇 번째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모두 합치게 되면 전략 2 선택했을 때 확률이 나오게 될 거고요. k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자가 1이 아니라 k로 바뀐다,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i와 k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겠죠. 그래서 더 설명을 하면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. 이렇게 모든 수열의 합 공식을 만들고 그거를 무한대로 보내서 적분을 하면요, 마이너스 xln x라는 확률 함수로 수렴하게 됩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그래프가 언제 최대일까, 요 점을 찾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 미분을 해서 이제 f'이 0이 되는 데를 찾는 거죠. 그러면 마이너스 ln x 빼기 1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아시죠? 오일러 상수입니다. 한 2.718 정도 되기 때문에 2분의 1 계산해보면 0.36787944... 요 정도의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. 36.7% 정도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이든 이제 한 번에 하나씩만 볼 수 있고 한 번 정하면 끝인 그런 상황들에서는 이런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좋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한 10번의 기회가 있으면 한 3번까지는 그냥 포기하지 말고 더 뒤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가보고, 하지만 4번째부터는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은 더 좋은 거를 찾아서 기다리지 말고 이제 만족하자,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걸 좀 넓혀보면,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100살을 산다면 36.7이었잖아요. 한 36살까지는 이제 수많은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고, 이제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섣부르게 결정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이고요. 다시 말해서 아직 36살 뒤에도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면 좋겠다는 얘기죠. 하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좀 아쉽겠죠.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수학으로 분석되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. 자, 일단 현실과의 차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. 이 수학적인 가정 속에서의 나는 모든 기회가 다가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. 이 상황은 전체가 10이라고 봤을 때 한 80 정도 되는 좋은 기회구나,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,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? 우리는 진짜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 이제 얼마만큼 좋은 건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 그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이제 우리가 어릴 때에는,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뒤에 어떤 것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 수 없을 경우가 많고요. 반대로 시간이 지났을 때에는 제 앞에 있었던 것이 약간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요.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. 점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도 생기죠. 그래서 이러한 점이 현실과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
두 번째, 수학적인 상황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회가 몇 번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. 이제 수학적인 분석을 할 때는 n이라는 게 있었죠. 그래서 전체가 100번이다, 전체가 10번이다, 이런 가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산할 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마주할 줄 모릅니다. 집을 보러 간다고 해도 처음 계획은 뭐 5개만 보기로 했지만 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뭐 3개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보고 싶어서 10개를 볼 수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전체 횟수가 정해지지 않는다.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그 전체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실제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최적정치 이론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있죠. 그건 바로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면 그게 최선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 마라. 이제 한 번 다가온 기회를 무조건 고르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좀 더 해보고 나서 정하는 게 좋다 라는 교훈이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교훈은 반대로 너무 오래 망설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. 이제 2분의 1, 37%가 넘어가면 그 뒤에 더 망설여봤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마냥 더 좋은 기회가 오겠지, 더 좋은 순간이 오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경험이 쌓였다, 전체 중에 한 30% 이상 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재지 말고 한번 부딪혀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, 이런 교훈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수학 배워서 어디서 써요 3부에서는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. 이제 이 수학적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저보다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저보다 먼저 이러한 수학적인 내용을 알게 됐으니까요. 감사합니다.